29번에 그래서 주제면 너네 대답을 우리 적극적으로 애들아 쫄지 마. 내가 너네 때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항상 쪼그라들어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어? 틀리면 틀린 대로 대답하고 내가 틀린 대답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잖아. 항상 너네 혼나는 거 한번 생각해보라고. 맨날 대답 똑바로 안 해서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말은 할 수 있잖아. 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그냥 당당하게 해. 눈치 보지 마. 응?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항상 모든 애들이 날 무서워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 시연이는 나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질문해도 별로 개의치 않고 대답 잘 하거든. 근데 시연이 시연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무서운 것도 50% 있는데 너네가 나를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거야.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공격 자꾸 받는지 나한테. 근데 나는 너네도 알다시피 이유 없이 혼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 항상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 만약에 내가 실수로 혼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 뒤에서 친구랑 얘기하거나 부모님이랑 얘기해봤자 그 어떤 소용도 없어. 왜냐면 난 그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항상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그죠? 힘들어. 각자 일을 잘하면 우리가 부딪힐 일이 전혀 없거든. 웃으면서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숙제 거의 여기서 솔직히 숙제 다 하고 수업 들을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은 한 7명? 7명이죠. 7명. 7명만 제대로 따라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어영부영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세원이 근데 원래 내 블로그 보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그님 단톡방에 링크. 근데 그 오래된 링크를 타고 들어온 거야? 왜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 그 URL을 공유했었잖아. 그거 받았냐, 신입들? 그 있었는데 그거를 세원이가 새벽 3시 반에 나 안 자고 있었거든? 근데 세원이가 새벽 3시에 거기를 그 글에 좋아요를 누른 거야. 근데 나는 세원이보다 더 늦게 자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윤세원? 이름도 딱 윤세원인데 동명이인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세원이 블로그 들어가지고 일단 막 했거든. 그랬더니 몰래 염탐하고 있다 최근에 그건 건가? 이 얘기 왜 나왔지? 뭔 얘기 했었냐 나. 재밌는 얘기도 할 수 있다 해서 나왔는데 한 명은 그래도 갈피를 잡아주는데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블로그 얘기 왜 나왔어? 왜 나왔지? 블로그에 그 학생과의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는 물론 너네 엄청 고유한 존재가 뭔지 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 고유한 존재고 부모님한테 금지 우겨 길러지잖아. 얼마나 귀해 정말로. 보기만 해도 너네가 느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방식이 다르죠. 부모님이 소통하는 방식이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이제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긴 하는데 그 패턴이 있어. 학생이 수백 명의 학생을 10년 동안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는 되게 합리적으로 내가 한 10분 정도 듣고 내가 다 합리적으로 되게 아프고 내가 합리적으로 숙제 조금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되게 패턴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게 사실 나한테는 되게 특별하고 나한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되게 합리적이야. 주말에 이 학생 안 올 것 같다? 진짜 안 와.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패턴이 확인되니까는 그걸 빨리 수정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비난한다기보단. 왜냐면 거기서 결국 결과가 도출되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먼 얘기 같지만 재수 여기에서 20명 중에 한 4명, 5명은 할 수도 있어 진짜. 요즘 10명 중에 3명이 재수한대. 그럼 여기서도 재수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 1년이란 시간을 1년이 얼마나 진짜 귀한데 20대 1년인데 뭐 여행도 가고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좋은데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내가 그깟 대학을 위해서 1년에 더 허비한다?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 이건 정말로 진짜로. 그런데 그걸 또
한다는 게 너네 지금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랑 친구들 다 과잠 입고 카톡 푸사 바꾸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하는데 나 혼자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엄청 다른 얘기야.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 끊게 돼. 내가 너무 작아지면. 그러니까 비슷한 친구들끼리 결국에는 남게 되는 거거든. 그 시기가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취업할 때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엄청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공부해야 돼. 정말로. 어? 내가 이렇게 엄청 정성을 쏟는데 너네한테 내 뭐 안 해주는 게 뭐 있냐. 이거 숙제 검사 안 하는 학원도 있지 않나? 숙제 검사 안 하는 학원 있어. 그 숙제 검사하고 니네한테 일일이 그거 잔소리하는 거 이거 엄청 정성이야. 그거 하나하나 심지어 우리 강조부가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면서 그거 해라? 너네 그거 눈물 나게 고마워해야 돼. 그 고급 인력이 너네한테 하나씩 피드백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40분씩 수업까지 해줘? 이걸 감사한 마음 없이 너무 당연하게 빠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리석은 거야. 그런 사람은 어떤 귀인이 옆에 있어도 절대로 그 귀한 걸 몰라. 그걸 왜 고맙다고 생각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그런 기회를 놓치는지. 그런 걸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따뜻하게 여겨준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비판하고 그런다고 나쁜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관점이야. 내가 성장하는데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그랬을 때 하나하나 진짜 정성을 들여 얘들아. 너네 시간 그게 아끼는 거야. 나도 너네랑 항상 웃고 잘 지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어. 난 절대 그러지 않아. 항상 그 좋은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왜 나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너네가 날 나쁘게 만드는 거야.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엄청 다정하진 않지.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해. 근데 재밌는 건 맞아. 나 얼마나 요즘 재밌는 일이 많은데 막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근데 막 숙제 안 했는데 막 되게 내가 이상한 얘기하고 하면 어때? 너네도 속으로 안 좋잖아? 난 지금 저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닌데 저 선생님이 왜 자꾸 헛소리 하나?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냥 웃고선 집에 가겠지. 근데 그게 너네한테 무슨 소용인데 그 한 번 웃겨주는 게 이거 강사 얘기하면 안 돼. 강사들도 문제야. 학생이랑 너무 잘 지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강사들이 있어. 학생이랑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얘를 한번 지적하면 이 애가 학원을 떠나지 않을까? 나랑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해서 혼내지 않는 강사들도 있어. 실제로 그게 무의식적으로.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게 두렵진 않거든. 떠나면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견디지 못하고 나랑 멀어지는 것도 사실 내 목이 아니라 걔의 목이야.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성을 생각해봐. 내가 너네랑 친밀하고 친구가 되는 게 친구가 아니야 지금 이 공간에서. 너네를 성장시키는 게 내 임무고. 근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글도 많이 공유하고 블로그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너네 블로그 글 쓰는 거 내가 전부 다 하나하나 하트 누르고 글 남기잖아? 전부 다 그게 관심이야. 관심이야. 정말로. 고백하는 것 같네요. 그쵸? 채연아 왜? 싫어? 블로그 글 한번 써봐. 블로그 글 좀 자주 써. 그러고 시간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얘들아. 좀 스스로 조금 잘 되돌아봐. 왜 이렇게 남의 인생 살듯이 사니? 내 말이 들어. 내 말이 곧 피가 되고 살이 돼.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사람 있어 너네한테? 있어? 연우야? 솔직히 너네한테 누가 관심 있어? 관심 나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주는 사람 있냐고. 하나하나 피드백 주면서. 없지? 그치? 여하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여하튼 잘해보자는 게 요지입니다. 잘해보자. 너네랑 너무 잘 지내고 싶고. 근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난 일단 기본이 돼야 되니까. 정말로. 여하튼 1번이 주제문이다. 1번이 주제문이고 우리 한번 천천히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봅시다. 그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essentially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비유와 관련이 있답니다. 비유라는 거는 두 대상에 있어서 비슷한 점을 찾아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설명법을 얘기하는 거잖아.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비유와 관련이 있구나. 하지만 디지털 비유라는 것은 다르답니다. 언어적 원스가 지칭하는 건 뭘까? 메타포죠. 메타포스. 언어적 비유와는 다르대. 중요한 방식으로.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도대체 디지털 비유와 언어적 비유가 다른지 찾아보면 되겠죠? 언어적 비유라는 것은
패시브하대. 수동적이래. 이렇게 세모로 칠게. 패시브에 반대되는 표현이 혹시 몇 번 문장에 있는지 아는 사람? 4번 문장이 뭐야? 액티브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아, 이러한 대조되는 성질이 있구나. 언어적 메타포라는 것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근데 in the sense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여기서 대은 동격이다. 오디언스, 청중이 혹은 문맥상 독자가 될 수 있겠죠. 독자가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라는 것은 그 비유에 의해서 제시된 거거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언어적 비유가 3번 문장에 예시로 나오잖아. 셰익스피어의 비유에서. 근데 이 비유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거지다, 거렁뱅이다 라는 셰익스피어의 비유에서 이 독자들은 unlikely는 가능성이 낮답니다. 이해할 가능성, 이게 뭔 말이야 싶잖아. 시간이 거지라는 게. 비유를 이해할 가능성이 낮답니다. 인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그쵸, and. 그 다음에 further, 더욱이 부사죠. 더욱이 engage, 끌어들이다, 사용하다. 동사다, 사용하다. 프로즈는 산문이란 뜻이거든. 긴 글. 더욱이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거지라는 게 결국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시간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 삶을 살면서.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머리를 굴리지 않거나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거든. 근데 대조적으로 이제 기술 비유라는 게 나오잖아. 기술적 비유라는 거는 근데 능동적이랍니다. 자주 imposing, 이게 형용사죠. 강요적이라는 거죠. 구조가 똑같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역시나 동격이겠죠. 그것들이 실현이 된답니다. 일단은 구조상 여기서 이렇게 묶을게. 디지털 아티팩트, 인공물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공물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거든. 강요하면서 뭐해? 바꾸죠. 유저의 의미의 그 시야라는 것을, 지평선이라는 것을. 결국에 이 기술적 비유라는 게 반쪽 프린트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가상세계가 있잖아. 근데 너는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쇼핑할 때 카트가 있잖아. 근데 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카트라는 비유적인 버튼이 있는 거잖아. 기능이 있는 거잖아. 그런 거를 기술적 비유라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너네 그 바탕화면에 쓰레기통이 있잖아. 그러면 어때? 필요 없는 거를 버리는 곳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쓰레기통이라는 가상의 비유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기술 창조자,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는 afford to 하면은 여기 적어줄게. afford to 부정사거든. 뭐뭐할 여유가 있다. afford to 부정사, 뭐뭐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기술적 창작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요구할 여유가 없어. 그들의 잠재적인 그런 관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답니다. 어떻게 비유라는 게 작동하는 건지. 내가 쇼핑몰을 만드는데 장바구니를 조금 고민해야 되게 만드는 거야, 사용자에게. 그럼 어떻겠어? 짜증나서 꺼버리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가상세계에서 비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 지금 세미콜론이니까는 뭐 엔드 정도의 역할 할게. 엔드나 버스 역할 하잖아. 세미콜론은 일반적으로 셀링 포인트, 상품이 지닌 장점이란 뜻이다. 상품이 지닌 장점, 셀링 포인트가.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거든. 너의 셀링 포인트가 뭔데? 그러니까 장점이 뭔데야. 너를 설득할 만한, 다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볼 만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은 왓을 대수로 바꾸는 거죠.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유용함 있잖아. 기술의 유용함이라는 게 분명한 것이랍니다. 첫눈에. 그러니까 기술적 비유라는 건 처음에 봤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싶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 사랑받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왜 때문일까? 그 의미 있죠. 그의 작품의 의미라는 게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구하잖아.
어떤 사고를 요구하죠. 그 독자의 그 부분에서. 그쵸? 바로 알 수가 없고 조금 셰익스피어의 산문도 읽어봐야 되고 머리도 굴려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바로 문학적 묘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이 질문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0번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20살 넘어가서 이제 대학 가고 직장인 되잖아. 그럼 각자의 전문 분야가 생기지. 그럼 선생님이 너네가 다양한 일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오늘 출근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 택시기사님이랑 커피 만들어주시는 바리스타분, 그 다음에 김밥 브라더스에서 밥 만들어주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조교. 그러니까 각각이 역할을 갖고 각자 일을 하잖아? 그럼 나는 또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그 커피를 이제 갖고 오는 그 사용법만 알면 되지 내가 화장실 변기 만든 사람의 그 작동 원리 이해하지 않고 그거를 발명해준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알맹이만 뽑아먹으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법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에 집단지성과 관련된 얘기야. 집단지성.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사회에 공헌하는.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그의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인식한 것에 있어서 한계를 인식한 거거든. 근데 무엇에 있어서 한계가 있냐면은 정보와 시간과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한 것에 있어서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너네 항상 정보랑 시간이랑 그 인지적 능력이라는 게 수용력이라는 게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 자원이 부족해. 어떤 자원이냐면은 계산할 그런 자원이 부족하거든. 답변을 독립적으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나 그 프린트에 정리해놨다. 혼자서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는 거죠. 계산이라는 것을 인구에 걸쳐서.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푸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을 해결하는 거죠. 천천히 해결하는 거죠.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세대에 걸쳐서. 그쵸? 그러면은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냥 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배우면 된다는 거야. 올바른 답변이라는 걸. 얼마나 이게 용이해. 뭔 말인지 되죠? 여기에도 이제 2가 생략될 수 있다. 질문 프린트에 해설이 전부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해하면 된다. 너는 이해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 너의 컴퓨터나 AOR B니까는 여기다 수일치 맞추는 거 알죠? 그쵸? 너의 컴퓨터나 토일렛이 작동하는 방식 혹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세미콜론이죠 여기. 너는 단지 사용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엔드레이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플러시랑 뭐냐? 유즈죠. 그 다음에 물을 내리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거야. 누군가가 그 농사를 지어주면은. 그쵸? 너네도 그런 사람이 될 거고 농사를 짓는. 전달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위치는 여기에서 의문사다. 의문사.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랍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죠. 기술과. rather than은 어려우면 not 정도로 해석하면 되다. 완전 똑같진 않거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transmitted의 동의어 적어줄게. 전달되는 모든 것. 이게 어떤 convey라는 뜻 알죠? 품사 똑같이 맞춰서 적어줄 conveyed. 그 다음에 passed on. 이런 단어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냐? 투부정사 수동태죠. 왜냐면 모든 것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거니까. to be pp. 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있잖아. 더 적은 정보를 이게 more이야. more로 바꾸면 된다. 어휘 문제거든. 더 많은 정보를 잡고 있는 대신에 얘 비교급 표현 혹시 모르니까는 이렇게 표시해줄게. more than 이렇게 해서 more than.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신에 그쵸? 우리가 정신적 용량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묶을게.
되냐? 우리는 dedicate 그냥 헌신하면 된답니다. 우리의 커다란 뇌를 어디에 헌신하면 돼? 작은 조각의 커다란 계산에 헌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비유적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거를 자이언트 칼큘레이션이야. 이게 자이언트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의 뇌를 어느 부분에만 하면 이 조그마한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다른 부분은 어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뇌를 헌신하는 거죠. 작은 부분에, 커다란 계산의 작은 부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지만 우리는 작은 것만 다루면 된다. 우리의 전문 분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dedicate, devote, 그 다음에 commit, 헌신하다, 쏟다. 아, 우리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해줄 테니까. 그럼 우린 또 그걸로 이익받고. 우리는 이해한답니다. 사물을 잘 이해하는 거죠. 충분히 잘 이해하는 거죠. 이득을 얻을 정도로 그것들로부터. 여기서 데미지 층하는 건 뭘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얻고 있는 거냐? things죠, things. 얼더와일은 부사야, 부사. 그동안. 그러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while이 마치 부사절 접속사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벗을 사이로 문장 2개가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작은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커다란 전체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전부 다 해결할 필요 없다. 우리 전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각자가. 우리는 단지 우리의 부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더 큰 계산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의 집단의 뇌를 위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제는 컬렉티브의 동의어 적어줄게. shared, 집단지성이네. 집단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 communal, 공동이란 뜻이거든. 공동의. combined, 통합된 뇌잖아. 결국에는 개인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7, 8번 이해된 거나 연우? 이해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의어를 하나 다 적었냐? shared, communal, combined.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영어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independently의 동의어 적어줄게. independently. 그 다음에 이것도 distribute도 3번 영광 펜쳐. independently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계산한다는 게 혼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individually. separately. 스펠링 조심해라. 인성영어 특히. 앞에 2개는 젠장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도 A야. 내가 이게 항상 헷갈려. 세퍼 하면은 E 같지 않냐? 근데 A야. 앞에만 E고 A. separately.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distribute의 동의어는 뭐가 있냐면 allocate, 할당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share, 공유하다. 이 2개 정도로 나누어도 괜찮거든. 2개 정도로 어휘를 바꿔도 문맥상 이상하지 않다는 거고, 저는 2번을 고르겠습니다. 주제문으로 2번. 결국 혼자 해결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같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1번. 이거는 무조건 문법 문제로 나올 거라고 나는 예측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 유의라고 써놔. 문법 유의. 문법 유의라고 써. 근데 또 사실 대부분 그래도 절반 이상은 잘 따라오고 있거든. 사실 그 질문 프린트 한 거 보면은 또 제 노력이 그렇게 헛되지는 않다. 한 절반 이상은 잘 따라오고 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이거를 매니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설명한 친구가 내 기억이 맞다면 2명이거든.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라는 그 용어가 나와야 돼. 매니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밖에 안 쓰여. 매니는. 근데 머치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거든. 근데 여기서 많이라는 뜻이야. 이 많이라는 부사가 to sta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는 부사가 나와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중요한 포인트죠. 되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학습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최고의 디펜스, 방어가 뭔지 알아? 대부분의 그 문어 종이 갖고 있는 최고의 방어가 뭐냐면 숨어있는 채로 있는 거죠. stay. 숨어있는 채로 있는 거죠. 얘도 감각동사 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stay hidden. 숨겨진 채로 있는 거랍니다. 만이
만은이 아니라 만이 가능한 만이 그 다음에 그들 자신의 사냥을 하는 거죠 밤에. 여기서 그럼 두 엔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오른쪽에 있는 두랑 왼쪽에 있는 스테이죠 스테이. 투부정사가 주어로 안 나오는데 또 여기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네. 하나를 찾는 거 있죠. 이 원이 지칭하는 거는 언 옥토퍼스겠죠? 옥토퍼스. 그 내가 문어 사진 찾아놨는데 시간 관계상 그 넙치로 변신한 문어 사진이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넙치 사진을 보내놓은 거거든. 너네 넙치가 뭔지 모를까봐. 그 문어를 찾는 거 있잖아. 완전한 시야로. 그러니까 완전히 보이는 걸로. 그 얕은 물에서. 근데 낮에. 이게 놀라운 거거든. 놀라웠답니다. 명사다. 놀라움이었답니다. 2명의 호주의 수중 사진 촬영가에게.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묶을게. 왜냐면은 구조 때문에 그렇다. so 뒤에 목적 없는 거 알죠? 그러니까 what이 쓰인 거야. 그들이 처음에 봤던 것은 flounder, 넙치였답니다. 이거 강조 구문인 거를 꼭 알아야 된다. it, that 강조 구문이죠. 근데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when 부사절이잖아. 그러면은 선행사가 지금 부사절이잖아. 사실 부사절도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 아닌 거 알죠? 세모라는 거. 그러니까 대세 결국에 위치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뒤에 문장 완전해. 한번 봐봐.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그것은 오직 그들이 다시 봤을 때였답니다. 뭐 한 건? 그들이 봤던 것은 중간 사이즈의 옥토퍼스를 단어 2개가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형용사인 거 알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with her arms 여기 her arms네. her arms 이치 arms네. folded, crossed and 다시 이렇게죠. 그러면 선생님 왜 folded는 과거 분사고 stayer이다 start가 아니라 stayer이다? 이거 단어에 나와 리스트에? 그쵸? 안 나오냐? stayer 이거거든? 응시하다요. 응시하다 steer. 얘 그래 자동사야 자동사. steer at me거든? 되냐?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with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잖아. 모든 8개의 그것의 팔은 접히는 거죠. 왜냐면 뇌의 명령을 받아서. 무슨 말인지 되지. 그 다음에 눈은 그냥 합시다. 응시한 채로 위쪽을 일루전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 착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잖아. 그러니까는 문어가 뭐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넙치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넙치구나 하고 했다가 다시 보니까 문어였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신에서 뭐가 답으로 출제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유력하거든. folded를 뭘로 바꾸면은 너무 and랑 병렬되는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워. folding 하면 아주 깜짝같이 속겠죠. 근데 folding이다. her arms crossed로 외워. folded잖아. arms folded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 이것도 이 형태로 써야 되는 거 꼭 조심해. steering. 이거 분명 나온다 문법 문제로. 근데 지금 포인트 4번만 2개다. that을 위치로 바꾸는 거 안 되고 folded를 folding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 문어는 커다란 뇌를 갖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시각과 능력을 갖고 있죠.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보이죠? brain이랑 eyesight랑 ability 이 목적어가 3개 병렬되는 거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바꾸는 능력이죠. 색과 패턴이라는 걸. 그리고 이것은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자원이라는 것을 그것 스스로를 바꾸는데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플라운더를 얘기하는 거죠. 넙치로 변신해버리잖아. 더 많은 이러한 종들이 발견이 되고 있답니다. 얘 시제 이름 뭘까? 현재 완료? 수동태죠. since the는 그때 이후로죠. and 뒤쪽으로 주어는 photographs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있답니다. 문어의 사진이 있다는 거죠. 얘 해석 일컬어질 수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거. 일컬어지다거든. 일컬어지다. 얘는 지금 수동태인 건 알죠. be said는. 뒤에는 그 형태가 뭘까? to be transforming은 투부정사 진행이죠. 진행.
그러면 얘를 어떤 형태로 써도 맞을 것 같아? to 그죠? transform. 왜냐면은 진행은 진행의 그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 문법적으로 뭐 능동으로 써도 되죠. 진행을 강조하고 싶지 않으면 그럼 해석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여하튼 일컬어지는 거죠. 변하고 있는 것으로 뭐로? 바다뱀. 그쵸?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방하는 동안 그들은 사냥하는 거죠. 얘 분사구문 처리할게요. 혹시 이거 병렬되는 거 엔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거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총? 그쵸? 세 개처럼 보이죠. 그럼 불러봐. 그래빙이랑 스티킹이랑 얘야 세 개 이렇게. 얘는 어려우니까 내가 알려줄게. 플라운더리 의미상의 주어야 여기서. 그다음에 얘를 동명사로 봅시다. 동명사. 그러니까 그 문어라는 애가 마치 넙치나 바다뱀인 척하면서 사냥하는 거잖아. 스펙터클 장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say는 예를 들면이다. 예를 들면 그 넙치 가 갑자기 뭐를 만들면서 옥토퍼디어는 형용사죠. 문어 같은 파를 만들면서 그 다음에 스티키니 그것을 찌르다 동사 찌르면서 여기서 그 it은 뭘까? 무엇을 찔러대는 거냐? 구멍 안으로 팔이죠 팔 구멍 안으로 그 다음에 잡아내는 거죠. 거기에 숨어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되냐? 그러니까 바다뱀이나 넙치인 척하면서 구멍에다 손 넣어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주제문은 뭐 알아서 고르세요. 어렵지 않아요. 몇 번으로 골랐어 주제문? 결국에 한 줄 정리하면 변신의 귀재 문어 아니냐? 문어가 엄청 변신 잘한다는 거잖아. 그 정도면은 뭐 한 줄 정리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32번. 32번 같은 경우에는 주제문 몇 번으로 잡으셨어요? 1번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게 결국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 이거 적었냐? How we perceive? 안 적었지? 이거 적으면 된다. 빈칸이랑 같은 표현이거든? 힘들죠? 응들이 다 적었냐? 힘들어? 조금? 다행이네. 32번. 우리가 얼마만큼 고통받는지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우리가 프레임, 구성, 그 고통을 구성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답니다. 우리의 정신에서. 그러니까 1500m 달리기 선수 있잖아. 그들 스스로를 밀어넣거든. 그 극단적인 고통으로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얘가 엄청 중요하죠. 얘 분사구문인다. 데이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이것도 질문 프린트에 예쁘게 정리돼 있다. and.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 분사 형태는 실제로 얘랑 얘인 거 알죠? 얘 부사절 형태로 바꿔서 써놔. 질문 프린트에서 보고. 그럼 해석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그들 스스로를 극단적인 고통으로 밀어넣잖아.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근육이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폐는 어때? 그쵸, 폭발하는 거죠. 산소결핍으로. 그럼 그들은 근데 심리적으로 어때? 많이 고통받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 울트라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미쳤죠. 충분히 미친 거죠. 뭐 할 정도로? 그들을 밀어넣을 정도로 일반적인 경계를 비욘드는 넘어서는 거다. 인간의 인내에. 얘도 주어랑 동사가 뭐니까 조심해라.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게. run을 쓰고 동사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뭘로 바꿔서 너네 또 아리송하게 할 것 같아. 톡을 뭘로 바꿔? 톡? 킹이죠. 마치 분사구문처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왜 틀려?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동사가 아니다. 분사 아니면은 동명사죠. 주절에 동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리게 되는 거다. 울트라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죠. 그들 스스로를 밀어넣을 정도로 보통 평범한 경계를 넘어서죠. 그 인간의 인내에.
이렇게 해줘. 분사구문. 커버링. 그쵸? 50km에서 100km 혹은 그 이상을 커버하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뭐라고 말한대? 친구한다고. 누구와? 그들의 고통과. 너네 10km, 1km도 못 달릴 거야, 너네 체력으로. 10km 달리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냥 달리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그 환자들은 지불하잖아. 일부 형태의 수동적인 그거 등의 고통을 위해서, 고통의 치료를 위해서. 그 다음에 practitioner, 치료자들은 밀어 넣는 거죠. 깊이. 어느 쪽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환자의 등에. 근데 왜 그렇게 아픈 곳을 쑤셔 넣는 거야? mobilize, 풀어주다. 풀어주기 위해서죠. 그것을. 그럼 여기서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도대체 뭐를 풀어준다는 걸까?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어깨 아프니까 좀 등 좀 두드려봐 할 때 뭐 그거랑 같은 비슷한 원리겠죠. 주절의 주어는 더 patient잖아. 콜미 베이비 문형 눈치챘어? 콜미 베이비 문형이죠. 그 환자는 그것을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답니다. 만약에 그나 그녀가 역시나 A or B니까 B의 수일치 맞추면 되죠. 믿는다면. 그쵸? 대시 생략된 거거든. 목적과 접속사. 이런 유형의 깊은 압박 치료라는 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비록 치료자가 바로 누를지라도 그 환자의 sore, 아픈, 그쵸? 티슈, 세포냐? 그쵸? 세포 아닌데? 조직을? 되냐?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고통도 커지고 작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힘든 거고, 그래도 내가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덜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지문이랑 상통하는데? 그쵸?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오브 밸류의 동의어는 beneficial. 그러니까 항상 조금, 그쵸? 전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이런 지문은 별로 공감이 안 가긴 하거든요. 힘들면 힘든 거고 그 대신 할 것만 하면 되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있나? 그냥 몸만 움직여주면 된다고 난 생각하니까. 되나요? 그 다음 33번.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가 부모님이랑 같이 휴대폰 사러 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모델이 한 3개 정도 있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이폰 프로 모델이 있고 얘 일반 모델이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더 저렴한 모델 뭐 있어? 그래서 미니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너네는 이거 사고 싶잖아. 이거 사고 싶은데 뭐래 엄마가? 이거 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냥 대충 합의 봐서 이거 사게 되잖아. 이거 사람의 심리가 꼭 중간에 고르게 돼 있거든?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중간 모델을 만든다는 게, 보통 3개의 모델을 만든다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자들의 실수죠, 실수. 내가 일했거든? 커다란 일렉트로닉스, 그 전자회사 맞나요? 전자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근데 이게 제조하고 있었거든? 레이저와 잉크젯 프린터를. 이렇게죠? 나는 그걸 발견하게 됐답니다. 왜? 다른 종종 3개의 버전이 있는지 많은 소비재에 있어서 보통 3개죠? 그럼 중간 고르잖아. 그쵸? 만약에 제조업자가 오직 한 가지 버전의 그것의 상품을 만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할 사람들은 기억나죠? 평일에 했던 거. 얘 뭐야? 뭐뭐 했을 텐데죠?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메일을 써도 되고 마이트를 써도 된다.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회사는 일부 수입을 결국엔 잃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얘네가 이것만 맞는 거야. 이거 미니만 맞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일단 미니를 살 거잖아. 근데 만약에 상품 3개를 샀으면 일반을 구매하게, 중간 거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장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에 회사가 제공하잖아. 2개의 버전을 제공하면 그 2개의 버전이 뭔지 동격으로 설명하죠. 2개라고 지칭이 됐으니까 지금 원이랑 디아덜로 지칭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게. 2 버전은 원이랑 디아덜이다.
하나는 더 많은 특징과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비싼 거거든. 뭐보다? 또 다른 것보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교할 것이랍니다. 두 모델을. 그 다음에 여전히 구매하겠죠. 덜 비싼 것을.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예시로 이 경우죠. 이 두 개만 있는 경우 이거 없고. 그러면 뭐 살 거래? 미니 살 거래. 첫 번째 예시는 미니만 만드는 경우였으면 미니 사지. 근데 미니랑 일반 만들면 뭐 사? 미니 사지. 근데 세 개를 만들면 뭘 사? 일반. 지금 이거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심리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도입해. 세 번째 모델을 도입해. 근데 이게 기억나죠?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죠? 훨씬 얼람머치 이븐 스틸펄. 훨씬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 세 번째 모델을 출시를 하잖아. 그 다음에 더 비싼 것을 그 다른 두 개보다 이렇게 묶을게. 되냐? 저 제대로 하고 있죠?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 두 번째 모델의 세일이라는 게 올라갈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징을 좋아하거든. 가장 비싼 모델이 있는 특징을 좋아하지만 뭐는 좋아하지 않아? 가격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모델이라는 건 어때?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죠? 뭐보다? 가장 덜 비싼 것보다. 결국엔 가장 싼 것을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어때? 그것은 덜 비싸잖아. 뭐보다? 가장 호화로운 모델보다는 덜 비싸잖아.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군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중간 거로 봤을 때, 얘 중간 일반 모형으로 봤을 때 얘는 특징 피처는 더 많지. 근데 뭐보다는 저렴해? 미니보다는 지금 더 리스트 익스펜시브 원에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미니 얘기하는 거야? 미니? 가장 덜 비싼 거니까 미니를 얘기하는 거야. 미니 이게 두 개만 비교하면 미니보다는 특징 많잖아. 일반이. 근데 가격은 어때? 더 비싸. 그쵸? 더 비싸던가? 그 다음에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그 다음에 그것은 덜 비싸답니다. 뭐보다는? 가장 화려한 프로모델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이 적당히 기능도 있고 적당한 가격대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슷한 표현 내가 질문 프린트에 써놨을 거거든. 그쵸? 더 치피스트 원이야. 더 치피스트 원. 더 치피스트. 가장 덜 비싼 것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미니보다 더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들은 구매한답니다. 중간 아이템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들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존재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가격의 아이템의 존재에 의해서. 젠장? 요거죠? 되냐? 얘도 부사 절로 바꾼 거 질문 프린트에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해. unaware. 얘를 뭘로 바꾸면 틀릴까? aware. 알지 못하잖아. 그쵸? 왜 세 개의 제품을 만들까? 중간 모델을 고르게 하기 위한 술책인 거죠. 술책. have been manipulated. 얘도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 수동태 표현 항상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끝이냐? 뭐야? 너무 빨리 끝났어. 젠장. 뭐야? 대박인데? 시간에 맞췄네. 어우, 이해 안 되는 거 있니?